이제 슬슬 5월도 하순으로 접어듭니다. 사실 5월장 시작하기 전만 해도 그 월가 증시격언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Sell in May and go away. 이것 때문에 진짜로 나는 떠난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한편에서는 역발상으로다가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팔고 떠날 때 나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했다가 그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사람들한테 도로 주식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먹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5월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때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팔고 에코프로 사신 분들은 지금 완전히 후회 막급일 거고 또 반대로 하신 분들은 지금 매우 만족하시겠죠. 5월에 주식 팔고 떠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결국 뭘 사고 파느냐가 중요했구나. 이런 교훈이죠. 일단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삼성전자 마침 얘기 나왔으니까 이걸 먼저 보겠는데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발표한 1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삼성전자랑 비슷한 그러니까 예정된 실망이었는데요. 근데 여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JP모간이 투자 의견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 주가를 145달러로 상향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하락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첨단 파운드리하고 로직 부문의 수요가 먼저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 매우 보수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내년 2024년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지금 미리 주가가 선행한다는 판단이 유효하다. 이게 바로 JP모간의 분석이었습니다. 갑자기 또 삼성전자 지난 96,800원 그때 10만 전자 20만 전자 얘기 나왔던 그것 때문에 물린 분들 많다는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아니 사람들은 휴가 때 그 비행기 티켓만 해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싸게 살까 막 여기저기 뒤져보고 찾아보고 난리인데 왜 주식은 꼭 비쌀 때 사가지고 그렇게 물리냐고 이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떨줍 올파를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마감을 본격적으로 보면은 우선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막판에 꼬라박은 거고요. 장중에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S&P 500 지수 기준으로 4,200포인트 딱 넘어가니까 곧바로 차익 실현 매도세가 귀신같이 출몰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월가 대부분의 하우스 뷰가 올해 S&P 기준으로 3,700에서 4,200 박스권을 전망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권 상단 4,200포인트 넘기자마자 딱 이제 많이 올랐다. 그럼 차익 실현하자. 이런 매도세가 나오면서 S&P는 물론이고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까지 같이 끌어내린 거죠. 우피 리서치는 나스닥이 올해 26% 상승률을 기록 중인데 이거 뚜렷한 과매수로 보인다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곧 하락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작년부터 이 S&P 500 지수 4,200포인트 도달하면 매번 주식 비중 축소, 현금 비중 확대 이런 계기로 작용을 해왔다 하면서 거기다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3.7%를 넘어간 것도 하반기 경제 경착륙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파는 게 좋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나하 반갑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이제 연설을 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웬일로다가 비둘기파적인 발언, 즉 연준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시장 참여자들한테 안도감을 줬는데요.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 때문에 장중에 S&P 500 지수가 4,200포인트 넘어가니까 곧바로 이제 다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꺾이는 계기가 됐다 이거죠.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보면은 조금 복잡 다단한 그런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다음 FOMC 그 6월 14일 요때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이 더 합당해 보인다. 그러면서 근거로 최근 미국 내 중소형 은행들 유동성 위기로 신용 경색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중소형 은행들을 거래하는 분들이 중산층 미만 그 서민들이고 그분들한테 대출 자금이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같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라고 꼭 좋아할 일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연준의 현재 정책 금리가 인플레이션 목표 2% 도달이라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해 보인다는 말은 이제 가만 놔둬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신용 경색으로 인한 실물 경기 침체로 물가가 하락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연준 의장 입장에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또 지난주 연설을 했던 여러 연준 임원들은 한 목소리로다가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다고 방심은 금물이라고 그렇게 또 강력하게 매파적으로다가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다고 입을 털어들 댔었는데 정말 주말 앞두고 연준 의장이 갑자기 또 이렇게 신중한 입장 표명을 했다는 게 이게 월가에서는 조금 뭔가 심상치 않은 뒷맛을 남긴 거죠. 여기다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그 전날 대형은행 경영진들하고 회동을 가졌는데 비공개
비공개 만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은행들 간의 인수합병 내지는 통합건이 나올 수 있다는 언급이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주말에도 여러 가지 후문을 또 몰고 오고 있는데, 아니 그럼 실리콘밸리 은행 그 스타트로 해가지고 최근에 JP모간이 인수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걸로 이제 중소형 은행 문제가 일단락이 됐다고 믿었는데 그게 오판일 수도 있다. 추가로 이제 은행들이 더 자빠지고 또 이걸 더 끌어안는 대형 은행들이 이제 그런 건수가 많이 등장을 하지 않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의심이 올라온 거죠. 자, 그 와중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아직도 안갯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에 간 주말에도 백악관하고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3자 간의 협상은 계속됐는데요. 케빈 맥카시 공화당 출신 하원 의장이 기자들한테 화이트하우스 moved backwards, 그러니까 백악관이 부채 협상에서 빠꾸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무래도 현 단계에서 협상은 포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포즈에 대해서 일부 찌라시 언론들이 부채 한도 협상이 또 나가리가 됐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포즈는 뭐 우리가 이제 음악 들을 때 일시 정지라고도 알고 있지만 잠깐 휴식을 한다는 임시 스탑이죠. 나가리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결국 바이든이 다시 돌아와야만 협상이 더 진전될 수 있겠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케빈 맥카시가 다음 주 중에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될 수 있다고 했다가 사실은 이제 주말에 바이든 없는 틈을 타가지고 부채 한도 증액 협상안 초안을 좀 마련해 보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뭐 밀당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월요일장부터 시끄러워질 이슈, 그러나 증시 투자 관점에서는 또 수혜주가 부상할 그런 이슈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알라딘이라는 온라인 서점이 이번에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 전자책 이북 이게 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자책 무단 유출본이 지금 텔레그램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해킹을 한 일당이 니네 알라딘 서버에 있는 전자책 100만 권을 우리가 빼냈다고, 그래서 돈 주지 않으면 이거 다 텔레그램에다 풀어버리겠다고 좀 협박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알라딘 측에서는 아무래도 좀 뻥카 같다고, 그냥 걔네들이 돈 내고 책 몇 권 분량 이북 그거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그거 이제 몇 권 분량 그 파일 가지고 이제 지금 100만 권 우리가 빼냈다고 뻥카 치면서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알라딘의 입장인데요. 근데 지금 그 해커 일당들은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100만 권 서서히 계속 텔레그램에다가 파일 다 풀어버릴 테니까 그 책 저작권 가지고 니네 한번 알라딘하고 그 책 저자하고 한번 니네들끼리 신나게 싸워봐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다네요. 이래서 제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진짜 이쪽 섹터는 거의 현실에서 국방, 방산, 치안 이 정도로 위상이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다가 국방 방산 얘기 나온 김에 러우 전쟁 소식인데요.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완전 점령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로 치면 부산인데 그래도 이제 또 모르죠. 우리 예전 한국 전쟁 때 거의 다 먹히고 진짜 끝날 뻔했는데 마지막에 유엔군이 그걸 뒤집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소식, 지금 이거 자체로 저는 좀 황당한 게, 바로 지난주만 해도 러시아의 바흐무트 공격이 대실패했다고, 뭐 러시아군이 거기 도네츠크의 수도가 바흐무트거든요. 거기서 완전 개박살이 났다, 뭐 러시아군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다, 뭐 그리고 무기고 뭐고 다 버리고 러시아군이 빤스런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갑자기 이건 또 뭔 소린가요? 러시아가 또 이제 뻥카를 쓰는 건지, 아니면 지난주 내내 언론들이 또 그놈의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표 상상 임신에 또 속은 건지. 하여튼 근데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일방적인 침략을 당했고 피해자고, 뭐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해야 된다, 이런 거 감성팔이 다 떠나가지고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러우 전쟁에서 과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게 감정적인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거예요. 하여튼 지금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공조가 거의 뭐 피로 의형제를 맺듯이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제 의지 표명이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한미일 반대편에 있는 북중러 입장에서는 아주 환장하는 거지. 이 윤석열, 바이든, 기시다 요 세 명이 막 서로 어깨에 손 얹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지금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쪽에서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러우 전쟁이 이제 러시아 승리로 끝난다고 하면 그 다음 타자로 또 중국이 대만 치고 들어간다고 나서고 그러면은 이게 과연 러우 전쟁 끝난다고 좋아할 일인지 또 다른 복병이 숨어 있는 건데 조금 사실 불안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이 야, 니네 한국하고 일본이 좀 가서 대만전에 참전하라고 그렇게 등 떠밀 판이야, 지금 진짜로. 아니, 근데 기분 나쁜 게 사진만 봐도 왜 바이든은 한미일 회담하는데 맨날 떡하니 중간에 가운데 센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심지어 이번 G7은 지네가 의장국도 아닌데 뭐 일본이 가운데 앉으면 모를까. 하여튼 이 구도 자체가 딱 보니까 만약에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뭐 사고 치거나 하여튼 뭐 뭔 일 터지면은 니네 둘이 가서 몸으로 좀 때워라. 막 이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5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이제 5월장도 딱 7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기분 좋은 소식 두 가지만 전해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은 이제 석가탄신일인데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29일이 대체 공휴일로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증시가 휴장이죠. 거기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바로 내일 5월 22일 월요일부터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도 개편을 맞아서 항상 이제 월요일 저녁 8시에 런던 고라니의 뉴스 뺑소니 라이브가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그 뉴스 뺑소니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단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아시다시피 저부터가 제 자신이 2년 전에 그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당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런던 고라니가 됐잖아요. 근데 왜 뉴스 뺑소니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내일 첫날 라이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다 듣고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분명히 수정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 근거를 들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왜 그렇게 뺑소니라는 말을 썼어야만 했는지 아마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내일 그 첫 스타트를 레인보우의 조현영 님이 저랑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걸그룹 연예인 얘기 나온 김에 요새 50-50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 50대 50 이런 뜻을 가진 걸그룹이 있습니다. 소속사는 뭐 상장사는 아니고요. 어트랙트라는 회사 소속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부른 큐피드라는 노래가 지금 빌보드에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나 봐요. 지난주 빌보드 싱글 순위 차트 17위를 찍었고요. 바로 이제 내일 월요일 밤에 그 핫 100 차트 순위가 새로 고침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순위가 얼마나 더 올라갔을지 지금 기대가 만빵이라고 해요. 근데 지난주 이제 미국 아마존 뮤직에서 이 50-50 음원 유통사가 지니 뮤직이라고 거기 올렸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지니 뮤직에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지니 뮤직이 아니라 워너 뮤직이라고 아마존 측에서 미안하다고 오타라고 하는 바람에 곧바로 이제 급락을 또 맞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증시에서는 뜨거운 걸그룹입니다. 자, 내일 5월 22일 월요일 먼저 정부 일정부터 보시죠. 내일 농축산물 물가 동향 현장 점검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라는 거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혈압하고 비슷해가지고 너무 높아도 고혈압이라 이게 위험한 거고 또 반대로 너무 낮으면 이게 또 이제 그 저혈압인 경우는 활력이 없고 뭐 기운이 없고 그런 건데요. 근데 현재 우리 한국 경제는 혈압은 높으면서도 기운은 없는 딱 저 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식료품 물가의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대안으로 밀키트, 급식 이런 쪽으로 언급을 했었죠. 다음 내일 산업부가 북유럽 3개국과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독일 경제 담당 사무차관 면담 이렇게 이제 대외 행사 2개를 잡아놨는데요. 요건 이제 원전을 놓고 사실 유럽이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북유럽의 경우는 뭐 핀란드를 포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원전을 유치하는 중이고요. 반대로 독일은 거의 완전하게 지금 탈원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을 환승 에너지 정책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그런 만큼 독일은 태양광, 풍력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그 설비 확충이 시급하겠죠. 여기다가 내일 농식품부가 마침 그린 바이오 성장 방안 정책 포럼 이것도 개최하는데 이건 이제 종자, 미생물, 동물용 의약품, 곤충, 식품 소재 이런 분야입니다. 증시에도 이 그린 바이오 테마주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 국민 소통단 소통 간담회를 여는데요. 마침 이제 주말 G7 일본 회의를 둘러싸고 또다시 후쿠시마 원전수 이 논란이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증시의 고대로 관련주들이 있죠.
다음 내일 월요일 이제 미국에서는 연준 매파 대부로 불리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대신에 올해 투표권은 없습니다. 2분의 연설이 잡혀 있고 또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하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2명 대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비둘기파로 돌아선 배경에 대해서 과연 지역 연준 임원들은 어떤 좀 입장인지 정말로 다음 6월 FOMC에서 금리 올릴 수 없는 금리 동결이 너무나 타당한 그런 이슈가 있는지 그 이유는 또 뭔지 뭐 오죽하면 금리를 동결하겠냐 혹시라도 나쁜 소식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이제 충족시켜줄 이벤트가 될 겁니다. 마침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미국에서 4월 PCE 물가지수가 공개되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단도 중요하겠죠. 자, 이어서 내일 월요일 증시 일정은 국민 클렌징 오일로 유명하다고 하는 코스메틱 제조사 마녀 공장이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그리고 내일 진영이라고 하는 가구용 친환경 플라스틱 시트 제조사 그리고 나라셀라라는 와인하고 주류 유통업체 이 두 기업이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저는 내일 월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브 도중에 다양한 선물들도 푸짐하게 마련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제발 그 조현영님 앞에서 제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